자, 삼국이 경쟁하며 발전하다 세 번째 강의입니다. 교과서 프린트 페이지 확인하시고요. 한 권 열기는 생략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삼국과 가야는 어떻게 성장하였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삼국은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한 번쯤은 들었으니까 밑에도 나와 있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가야는 여기 안 껴줄까? 왜 사국이라고 안 부르고 삼국과 가야라고 생각할까? 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삼국과 가야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이나 성장 결과가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하였는지를 보는 것이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고구려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막 다루지 않고요. 주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성립과 발전을 중심으로 보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왕들을 중심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또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미리 좀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연맹체 국가 있죠? 연맹체 국가, 예를 들면 부여 같은 나라, 그리고 초기의 고구려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다룰 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옆에도 써놨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초기의 연맹체 국가로 시작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가야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삼국과 가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데 또 봐야 되죠. 자, 연맹체 국가는 자치적 성격이 강한 여러 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에 부연맹체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리고 국왕은 외교와 군사활동을 주도하되 각각 군장이 다스리는 각 가들이 다스리는 영역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앙집권적 고대국가 혹은 영역국가에서는 이제 이 국가 자체가 다 왕의 땅이야.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토 확장 과정에서 전쟁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왕권이 강화되죠. 영토 확장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왕위를 세습하는 거야. 나의 가족에게 이 자리를 넘기는 것이죠. 초기에 형제들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마련한다라는 얘기야. 중앙집권이라는 것 자체는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방 구석구석까지 왕의 명령이 다다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들을 정비하죠. 그래서 발표하는 것이 율령입니다. 율령, 그리고 불교를 공인했다. 같이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다 보시고요.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가, 가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면서 차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보시면 초기에 분명히 무슨 얘기했냐면 여러 나라의 성장 단계에서 주몽이 부여에서 나와서 졸본에서 건국했다 이런 얘기했고요. 초기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옮기게 된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고구려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 보시면 태조왕 때입니다. 태조왕. 그래서 영토가 어느 정도 확장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옥저를 아예 정복해버리고요. 그리고 한나라가 설치했던 군현을 공격함으로써 영토가 늘어났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서 태조왕은 보통 1세기에서 2세기 걸쳐서 이렇게 있다라고 보거든요. 3세기 때가 되면 쭉 성장하다가 한번 위기를 맞게 되죠. 당시 위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수도가 함락됩니다. 요거는 한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위초고 삼국지의 시대가 나타납니다. 그 위나라예요. 그래서 이들의 공격을 받고 당시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수도가 한번 함락되기도 하죠. 대위기를 맞습니다. 이게 초반이야. 그래서 어떤 나라든 흥망성쇠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고구려라는 나라가 초기에 이렇게 성장하다가 지금 3세기에 꺾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라가 무너지는 이런 단계 볼 거야. 지금 여기까지 본 겁니다. 여기까지. 자, 백제 보시죠. 백제. 고구려에서 내려온 온조 집단이 한강 하류 지역의 토착 세력과 결합했대. 그러니까 지금 백제를 세운 온조라고 하는 인물도 사실 고구려의 왕자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마한의 여러 소국 중 하나로 출발했다라는 거. 그래서 백제국 아까 이전 강의에서 지도로 봤습니다. 자, 그리고 고이왕 때가 되면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한강유역을 장악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컨 열기는 생각했는데 한강유역에 가면 백제, 고구려, 신라의 유적들이 다 남아있단 말이야. 그만큼 한강을 다들 갖고 싶어 했다라는 것인데 가장 먼저 한강을 장악했던 것이 백제입니다. 혹시나 해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한강을 장악했던 순서. 백제 고이왕 때 그러면 고이왕 때 3세기 장악했다. 자, 고구려의 경우 한강 북부 지역 광개토왕 그리고 한강 하류 상류 지역 그러니까 남쪽 지역까지 장수왕 그리고 신라에서는 진흥왕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제 역사는 쭉 발전하는 단계에서 멈췄고요. 백제는 사실은 가장 먼저 그 위력을 떨쳤던 나라야. 쭉 성장하다가 위기를 맞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요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신라 보시죠. 신라. 박혁거세를 중심으로 한 집단이 경주 지역에 살고 있던 고조선의 유민과 이들을 통합해서 세운 사로국 진한의 한 소국으로 출발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초기의 정치를 보면 연맹체 국가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왕권이 미약해서 박석김 세 개의 성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이 올랐대. 그만큼 왕권이 취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프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느리게 굉장히 슬로우 스타터입니다. 자, 슬로우 스타터고요. 그리고 쭉 보면 한참 뒤 이렇게 쭉 올라갈 거야. 이렇게. 신라는 크게 위기랄 것도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야 보시죠. 가야. 자, 변한 지역에서 성장했대.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 구야국 이런 거 봤습니다. 변한 지역에서 성장했다. 그래서 낙동강 중하류 오늘날의 창녕, 김해 이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 농업이 발달했다라는 거 하나 보시고요.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철기입니다. 철기. 가야와 관련해서 혹은 그 전에 변환도 마찬가지인데 철기 얘기를 빼놓으면 안 돼. 그래서 실제로 이 철이 워낙 잘 나다 보니까 이렇게 덩이쇠를 만들어서 일종의 화폐처럼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야는 기본적으로 연맹체국가 단계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연맹체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맹체 국가의 리더가 존재해. 초기에는 금관가야라는 국가가 이 가야연맹을 이끌었어. 이 시기를 전기가야연맹이라고 합니다. 전기가야연맹. 그 말은 전기가 있으면 후기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그래서 요 사진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장군총이라고 하는 무덤 그리고 백제 석촌동 고분이 있는데 이 무덤이 사실은 잘 보면 디테일은 다르지만 돌을 벽돌처럼 이렇게 이쁘게 자르고 여기는 좀 다듬은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위로 가면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형태를 보통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공통점을 보이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자, 요거는 백제 초기의 지배 세력의 무덤이라고 보여지고요. 요것도 아마 고구려 중기의 어떤 지배층의 무덤인 것으로 추정을 하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백제 초기 지배 세력과 고구려는 연관이 있어라고 유추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무덤 양식을 통해서 두 나라가 사실은 지배층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구나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국과 가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간단하게 봤다면 이제 두 번째 삼국이
다 빼고 삼국이 중앙집권 체제를 마련하다라는 부분 보죠. 자, 그러면 중앙집권이 뭐냐? 말 그대로 중앙은 국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을 중심으로 집권은 사실 권력 집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권력 집중.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야. 원래 국왕은 연맹체 국가 단계에서 밑에 연맹체 국가 단계에서는 지방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이제 왕이 지방관을 파견하고 지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는 얘기죠. 자, 초기의 삼국 보시면 연맹체 국가로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 부의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국정회의체가 있었어. 각국의 회의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삼회의, 신라의 화백회의까지. 자, 이 회의에 왕도 참석해서 항상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해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삼국이 중앙집권 체제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중앙집권 된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 조건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한 게 요겁니다. 일단 불교를 공인해야 돼. 불교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원래는 각 군장이 이끄는 부족별로 자기들이 믿는 토착 종교가 다 달랐어. 어떤 집단은 곰을 토템으로 삼고, 어떤 집단은 해를 숭배하고, 어떤 집단은 바다를 숭배해. 다 다르잖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부족들을 왕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불교라는 종교입니다. 불교. 자,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 이 불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호국신앙이 강조돼요. 국가의 안녕, 국가의 발전을 기원하는 이런 의식들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불교를 지배층이 활용했습니다. 뭐 좀 더 나아가면 사실은 이단원에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죠. 자, 두 번째로는 율령을 반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령은 법인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는 좀 더 자세히 있겠지만 여기 있는 율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것을 규정한 거고요. 여기 있는 영은 행정법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들을 규정한 게 령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율령이라고 하는데 이 율령이라고 하는 걸 반포했다라는 건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법, 제도들을 쫙 정리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관등제를 확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관등제는 관리들의 등급을 매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리들의 등급. 자, 밑에 요거 보시면 각각 군장 세력들은 자기 부족이나 자기 정치 세력을 이끌면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야. 근데 사실은 모든 군장들이 힘이 같지 않아.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점에 왕을 두고 군장들을 귀족 관리로 재편을 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군장들을 똑같이 대우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 그러니까 그 군장의 힘, 세력에 따라서 관리들의 등급을 나누는 것이죠. 오늘날의 공무원도 급수가 차이가 있듯이 관리들의 등급을 나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등제 영립. 자, 그리고 지방 통치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장들이 다스리는 영역, 이거 다 사실상 왕에게 귀속시키는 거야. 이제 군장들은 중앙 정부로 와서 관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제 지방은 왕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관을 파견하는 겁니다. 혹은 여기 빠져있지만 왕위의 세습이라고 하는 것도 중앙집권 체제라고 봅니다. 왕권 강화의 일환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당시 뭐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몇 개의 관등을 두었나 이런 것도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교과서 15쪽 자료 넣어놨는데요. 내신좌평을 두어서 왕명 출납에 관한 일을 맡겼다. 자, 땡땡 좌평 이런 표현 여기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제는 장관을 6명을 두었습니다. 6좌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었고, 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급입니다. 6품 이상은 어쩌고, 11품 이상은 어쩌고, 16품 이상은 어쩌고 해서 관리들의 등급을 나눴고요. 심지어 지금 6품 이상은 자줏빛 색깔 옷을 입어라 라고 돼 있죠.
여기는 붉은 옷을 입어라. 여기는 푸른 옷을 입어라.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공복을 제정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관리들의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서 옷의 색깔을 정해. 그러면 내가 고위 등급이야. 지금 자줏빛 옷을 입었어. 나는 좀 힘께나 쓰는 높은 관직. 파란색 입은 애는 좀 낮은 애들. 이게 구분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백제, 고구려,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삼국의 경쟁 과정을 보는 겁니다. 요거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 아예 쪼개서 두 개로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백제, 고구려, 신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